반갑습니다. 지역과 소셜비즈의 사회적 기업 지원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예, 오늘 교육은 그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설명인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모집 공고가 나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간소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또 코로나가 또 증가세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음, 곧 이제 목요일 날 지정서 전달식과 함께 또 기본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는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해 놨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가 나 있죠. 7월 18일까지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전문인력 지원은 마찬가지로 예비와 인증 대상인데 이건 1월 달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상시 신청이고요. 그래서 시군청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지원 가능 예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채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는 인증을 이제 받을 계획이 있으면 그 이후에 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일단 재정 지원 사업 신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이제 접속하는 거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부터 해서 모든 인터넷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인터넷 업무 보는 건 다 이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통합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내 매뉴얼이 있고요. 이게 작년에 나온 매뉴얼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고 이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료실에서 이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31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그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뒤에 이제 그 뭐 실제 그 화면을 같이 공유해서 이 자료 집안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보시고 이제 같이 따라 하셔도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오늘 하는 이 설명에 지금 제가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별도로 이제 자료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실에 제 기타 자료 여기 오시면 여기서 요 22번 여기 설명의 자료집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육 이후에 이 교육 이후에 그 설명에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이 자료집을 보시고 저희 영상을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 창출사 모집 공고문이죠. 이 공고문을 보고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도 저희 홈페이지 이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시면 여기 810번 공지사항에 지금 모집 공고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신청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공고문을 저는 지금 이제 화면 하나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문이 이렇게 이제 2022, 뭐 1252호에서 이렇게 7월 4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인원, 지원 기간 이렇게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50일 이하 이렇게 이제 5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지원 기간이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즉 1년입니다. 지원 기간이 1년이다라는 거고요. 뭐 지원 기간은 뭐 3년, 5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또 뭐 5년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3년도 있고 2년도 있죠.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정식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3년, 이렇게 해서 최대 5년인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5년, 이 기간 안에 1년 단위로 해서 5년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은 1년 단위로 해서 12개월, 5년을 이제 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까 5년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년마다 꼭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자, 지원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원 비율은 앞에서 지원 내용, 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더하기 사업주부담금 보험료 이 금액을 기준해서 여기에 50%, 예비사직기업은 50%, 인증사직기업은 40%인데 취약계층은 추가로 20%를 더 준다. 이런 수준입니다. 뒤에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참여 기업 공모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신규 참여 기업은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거나 5년을 다 받지 않았던 그리고 현재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마 신청을 준비를 하실 거고요. 또는 신규 예비사직기업이 됐다가 뭐 작년에 또 지난번에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기업들은 신규 예비사직, 신규 참여기업 공모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직기업,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직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점이 여기 보면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라고 나오죠. 근로자가 현재 6월 말 기준에서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근로자가 우리는 없다, 6월 말 기준에도 없었다 라고 하시면 신규 이번에 신청을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참여 제외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기업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월 말 기준에서 근로자가 없는 기업,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그 다음 부정수급 적발된 기업, 그 다음 3번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에게 어떤 물건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일단은 필수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실적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중증장애인, 특정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실적이 없어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 3이라고 돼 있죠. 이 별표 3은 이 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공고문에는 공고문이 정말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관련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직접 다운받으셔서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서식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면 뭐 돌아오기 버튼을 하시든지 아니면 컨트롤 Z 뭐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원래 보시던 화면으로 장면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고 재정 지원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꼭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실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계획 비율이 30% 미달하는 기업. 마찬가지로 별표 1, 별표 2가 있죠.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몇 프로냐? 최소 30%입니다. 인건비 지원 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해서 받은 사회적 기업은 50%입니다. 절반.
여기서 절반이라는 건 인건비 지원받는 사람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사람 중에 참여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 고용해야 됩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기업은 30%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30% 이상은 또는 50% 이상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인건비 지원 신청 인원을 우리가 뭐 10명을 신청할 수도 있고 5명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30% 또는 50% 이상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신청 인원 10명, 취약계층 고용 계획 인원 3명 이렇게는 적으셔야 되는데 근로자 신청 인원 뭐 5명, 취약계층 고용 계획 인원 1명 이렇게 적으시면 비율이 안 맞죠. 안 되죠. 30%가. 그래서 5명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지원받고자 할 때는 적어도 2명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 10명을 신청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명 또는 5명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신청 인원 옆에 취약계층 고용 몇 명 하겠다라고 적는 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사업 공고일 속하는 달에 뭐 직전 3개월 전부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감원.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있는 근로자 숫자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테니까 우리는 근로자 숫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인건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 숫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더 고용을 하셔야지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인건비 지원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 숫자를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이거는 앞서서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원을 다 받으면 더 이상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긴 한데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7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또는 뭐 노인 장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우처 사업과 이 바우처 사업은 뭐 기본 뭐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제 뭐 사회복지 이제 뭐 바우처 사업 사회 서비스 바우처죠. 또는 뭐 문화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 바우처 또는 지역 뭐 투자 이제 지역 사회 투자 바우처 사업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 장기 요양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도로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제 줍니다.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는 여기에 인력을 투입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외적으로 이외에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과 유료 사업에 다른 유료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장기요양 사업을 하는 기관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면 바우처 사업 외에 장기요양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인력을 지원받는 인력을 투입시키겠다. 그래서 돈을 따로 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셔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8번은 계절적 일시적 사업, 뭐 농업이 대표적이죠. 특정 기간에만 일거리가 있어서 특정 기간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에 해당됩니다. 9번, 10번은 참고하시고요. 자, 제출 서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앞서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정보 시스템, 사회적 기업은 모든 게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또는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스캔을 다 하셔서 컴퓨터 파일로, PDF 파일로, 한글 파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업로드 등록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그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 서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면 뭐 돌아오기 버튼을 그러니까 한글에서 버튼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Z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사업 신청서는 서식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스템상에 직접 내용을 적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직접 시스템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2번 사업계획서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 예시를 있습니다. 예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시 참고하셔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적으셔서 그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3번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련 증빙 자료,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관련 증빙 자료로 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실적 보고서는 직접 적으셔서 내시는 거고 증빙 자료는 증빙할 수 있는 그 실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내셔야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을 인정합니다.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뭐 이제 재정 지원 정보 뭐 수집 동의서죠. 대표자용 작성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5번 사회적 경제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인데 보통 인터넷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합동부 시스템의 e-러닝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 예비사직 기업 신청할 때와 다르게 재정 지원서 필수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님이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냥 아이디만 시스템 상의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 수료증을 등록을 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6번 근로자 관련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확인서, 뭐 고용정보 현황 조회서입니다. 그래서 공고일 전월 기준에서 이제 그 시스템에 여기 보면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따로 이제 그 확인해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항목에다가 근로자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출 서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기업, 신규 참여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 참여 기업이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될 서류 1번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 서류, 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6번 근로자 서류. 즉 근로자는 보통 이제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한 명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는 따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근로자 명부, 근로자 이름을 등록하고 뭐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렇게 등록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등록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항목에 요 근로자 명부 탭에 고령자의 경우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령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자는 주민번호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사업자 등록 증명, 표준 재무제표, 뭐 부가세 증명 이런 것들은 원클릭 구비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구비 서류라는 걸로 해서 한 번에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작년 말에 법인을 만들었다, 올해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항목에다가 우리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거라도 올리시면 되고요. 그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또 보완 요청 드릴 거니까 일단 가능한 수준에서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재심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심사 신청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재심사고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재심사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2년차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인증을 넘어가야지만 3년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지금 인증 신청을 한 상황이어야 되고요. 인증 신청을 한 상황에서 이 재심사 신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나눔이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자리 계신데요. 재심사 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나눔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안 하시면 인건비 지원 못 받으세요. 지금 인증 신청하셨으니까 재심사 신청 꼭 하시고요. 지금 그 인증 사회적 기업 어쨌든 아닌 경우에도 인증 사회적 기업 아닌 경우에도 이 일자리 창출 사업 2년차를 받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했다라면 재심사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인건비 지원 못 받으세요. 그래서
꼭 재심사 신청하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제외 대상은 재심사 지원제 신청할 때 이제 제외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있는데 사실 1번은 앞서 말씀드린 신규 참여 제외 대상 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를 감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또는 사회 서비스 적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2번, 3번이 있는데요. 임금 체불. 그래서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3번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사업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두 번 하셔야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한 번 5월 달에 합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 5월 달에 하는 걸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 등 다른 재정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신청하시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심사의 탈락이 아니라 심사 제외 대상이 되죠. 그래서 꼭 사업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청 만약 사업 보고를 작년에 안 했던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셔도 사실 지원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자, 재심사 신청서류입니다. 재심사. 그래서 신규가 아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심사 신청하셔야 되는데 사업 신청서를 이제 적으실 때 이 신청서 시스템상에서 내용을 직접 적으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신청 인원을 적으시는데 신청 인원은 기존에 지원받는 인원 수에 추가로 받고 싶은 인원을 더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존 인원에 추가 인원을 더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5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명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6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1명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받는 인원과 추가로 받고자 하는 인원과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을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추가 필요 없다. 우린 5명 받고 있었는데 5명만 그대로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5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은 반드시 30% 이상, 일자리 제공률은 50% 이상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몇 명 고용하겠다를 적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업계획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지난번 심사에서 작년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변경 없이 똑같이 낸 기업들이 있었어요. 심사에서 일일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왜 사업계획 변경이 전혀 없었냐. 그게 그리고 실제로 지원 근로 인원 지원 심사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계획 변경 없이 그대로 신청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제대로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전년도 거를 그대로 막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거를 그대로 내셨다 하더라도 하시더라도 보완을 꼭 수정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에 따라서 또는 목표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꼭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든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사회 공헌 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뭐 할인해서 한다든지 또는 취약계층들에게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 보고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이 서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실적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자용 작성해서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한 동의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근로자용 동의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자, 그럼 6번 근로자 임금 대장입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대장 뿐만 아니라 자체 고용 근로자, 즉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대장을 다 같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로 항목이 등록하는 항목이 없어서 요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보 현황 조회서라는 것도 내셔야 되는데 부침이 요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고문을 받으셔서 직접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집에도 아마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이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으로 이제 아마 이동을 할 거예요. 자, 7번 유급 근로자 명부입니다. 근로자 명부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서식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상에 이 탭이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개인별로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여기에 등록할 때는 이제 퇴사 근로자 포함해서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 명부에서는 퇴사 근로자 포함해서 모두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을 하셔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서식을 만드셔서 이 항목에 사회가 측정 항목에 업로드 하시고, 만약에 이게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또는 등록을 안 하시고 근로자 현재 근로자만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근로자를 한 명 한 명을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좋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사업자 등록 증명이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원클릭 구비 서류 제출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원클릭 구비 서류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회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나중에 보완해서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늘 헷갈리시고 이제 그 뭐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구인데요. 앞에는 재심사, 이번엔 재참여라는 표현입니다. 재참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 한 3, 4년 이상 신청한 기업이 단 한 개도, 해당되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재참여는 사실상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참여는 이제 그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원이 다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원이 다 끝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일자리를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숫자를.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참여라는 표현 자체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재심사,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재심사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재심사. 그렇게 하시고요. 제출 서류는 신규 신청 기업과 동일하고, 만약에 받게 되면 인증 1년 차부터 동일하게 해서 3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북에 3, 4년 정도 이내에서는 한 번도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입니다. 7월 18일까지 오후 6시까지고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제출 안 하시면 접수 안 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 연장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시스템이 제대로 이게 그 이제 신청이 몰리면 시스템이 좀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한 거 말고 신청 됐을 꼭 누르셔야 되니까요. 다소 미흡하거나 잘 못하셨더라도 7월 18일 오전 정도까지는 그냥 신청서 제출을 누르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은 보완을 하실 수 있으니 서류 보완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신청서 서류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끌다 보면 신청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조기에 입력을 하시고 신청서 제출을 누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으니 좀 일찍 신청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하시고요. 따로 서류로 갖다 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때 공고문에는 서식을 직접 작성을 하셔서 그 서식을 등록을 하시거나,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PDF로 해서 파일을 등록, 업로드, 첨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동의사항에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시스템 관련해서 문의센터가 여기 있긴 한데 시스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문의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관련 부분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기관 쪽에 문의를 하시면 좋고요. 자,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가 있는데 심사는 8월 중하순 정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심사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별도로 통제하고요. 그래서 뭐 다만 이제 그 신청 기업별 뭐 인원수라든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 심사로 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면 심사로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뭐 신규 기업이라든지 또는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 뭐 신청 인원이 이제 많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면 심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말에 이제 결과가
아마 공고될 거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평가 관련 내용은 비공개한다 이런 내용도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 담당 부서 전화번호 다 보시면 되겠고요. 담당 기업 지역에 그다음에 저희 지원기관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신청서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통합정보 시스템 가시면 이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있죠. 노란색 부분도 다 웬만하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 또는 뭐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정도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법인 여기 형태라 이런 것들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유형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 유형인지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아랫부분의 신청 인원입니다. 신청 인원은 보시면 전체 신청 인원, 취약계층 고용 계획 인원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30% 이상 또는 일자리 제공률 50% 이상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명 신청한다 그러면 5명을 적으시면 50%가 자동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 확인하셔서 적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명 클릭하셔서 직접 사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업 계획서 예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뭐 기업 개요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뭐 자세하게 적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적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사업 장소 부분도 중요한데 뭐 시도, 시군구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요. 사업 장소의 세부 내용은 이제 주소라든지 여기에 이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있다 정도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장소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일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받는 받을 근로자가 일할 장소가 몇 개가 된다 그러면 거기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만약에 나중에 변경될 거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업 장소 변경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 사업 장소는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할 장소여야 되고 그게 실제로 그 법인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소유 또는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여야 하니까 여기에 장소를 이제 주소 그다음에 시설 관련 내용들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받거나 재정 지원 받으시려면 사회 서비스 제공하셔야 됩니다.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공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부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경북 지역에 갈수록 이제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수매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의 농민들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매를 하는데 뭐 시장 가격 대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했다든지 어떤 편의 농민들한테 더 편의를 봐주고 농산물을 수매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적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로 구입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이제 증대를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농가가 있고 어떤 농산물을 얼마 정도 가격에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로자 채용 계획입니다. 근로자 채용 계획은 여기 보시면 자체 근로자는 현재 근로자 우리 숫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1년, 2년, 인증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에 맞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 뒤에는 앞으로 계획이겠죠. 그래서 신청하는 인원을 신규 기업이면 예비 1년에 10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신청하신다면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몇 년차 신청이냐 예비 2년차냐 인증 1년차냐 거기에 채용 계획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참여 근로자라는 부분이 기존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은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10명을 받으면 그 뒤에는 10명을 받았고 우리가 2명을 추가로 더 받겠다 이 계획인 거죠. 10명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2명 더 받겠다라는 거고 그럼 12명이 되는 거죠. 그 뒤에. 그리고 우리 12명 받았는데 또 한 명 더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13명이 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우리는 13명만 계속 받겠다 이렇게 쭉 적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신경 쓰셔서 적으시고요.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리시거나 오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 보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가 있습니다. 수행 업무. 근로자 몇 명, 뭐 제품 생산 몇 명, 격리 회계 몇 명, 총무 몇 명, 뭐 생산, 뭐 관리, 그다음 총괄,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근로자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원받는 근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근로 조건입니다. 지원받는 근로자가 몇 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도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변경 승인을 받고 또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로자 관리 계획, 목표 매출액, 산출 근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목표 매출액은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거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매출액이라든지 뭐 앞으로 올해 매출액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감안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체 매출액이죠.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뭐 부분만 달성하는 매출은 아니죠. 그 기업의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지금 9월 달부터 인건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죠. 1년 동안의 목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또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로자 10명이면 목표 매출액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근로자가 신청을 10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 근로자가 앞에서 한 명이 한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1명이 일을 할 때 목표 매출액을 1억 3,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매출액이 이제 10명 정도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매출액을 뭐 10억, 100억 이렇게 잡으면 사실 이제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으셔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10명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1인당 100만 원 정도 인건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텐데 10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인건비 지원 받는 것만 벌써 이제 1년에 그 뭐 1억 뭐 5천, 1억에서 5천, 1억 5천까지 되는데요. 근데 목표 매출액을 5천만 원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기업이 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우리가 5천만 원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적당한 수준에서 목표 매출액을 잡으시면 좋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서인데, 이 자격 확인은 뭐냐?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심사 기업에 요거는 참여자용은 재심사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재심사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 받는 기업이 내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예, 아니오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체크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 이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노란색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내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재심사 기업입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이 아니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 기업도 그리고 재심사 기업도 모두 작성을 해서 내셔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근로자를 뭐 해고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예 아니오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 체크해야 되는데 게 있고 아니오라고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 서명하셔서 서류를 이렇게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로자 명부입니다. 이 근로자 명부는 기본적으로 통화정보 시스템에 근로자 명부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근로자를 한 명씩 등록하면 되는데요. 서식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심사 신청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근로자 모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퇴사자 포함해서. 그래서 근데 시스템에는 퇴사자가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근로자 명부에 직접 퇴사자까지 포함해서 적으셔서 이 근로자 명부를 서식을 작성을 하셔서 그걸 파일로 업로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재심사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근로자 퇴사자 포함해서 다 작성을 해서 포함시켜서 좀 등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날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령을 못했네요. 작년 말 기준이 아니라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자, 그 다음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 보고서입니다. 이걸 직접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이 실적이 없으면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접적인 서비스, 우리가 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뭐 서비스를, 뭐 음식을 제공했다, 무료 급식을 했다, 뭐 아니면 임의용 서비스를 했다, 뭐 교육을 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이런 거는 1번에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뭐 기부했다, 뭐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뭐 물건을 줬다, 뭐 농산물을 기부했다, 이런 것들은 2번에 적어주시고요. 그 외에 지역의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직접 수매해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그런 것들은 요 3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직접적인 서비스, 2번은 어떤 제품을 물건을 기부한 거, 3번은 그 외에 지역 농산물 수매 등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로서 이 제공 확인서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뭐 이게 안 되면 기부금 영수증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 뭐 농산물 수매 대장이라든지 수매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뭐 사진 자료라도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이게 인정할 만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 방법인데요. 이거는 자료집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이제 해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인터넷에 가셔서 사업장으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따라가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뭐 직접 로그인을 이제 사업등록증으로 해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조회하셔서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 뭐 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따라가셔야 되고, 중요한 점은 다른 것들은 하지 마시고 이 관리번호 고용보험 요것만 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보수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인쇄하게 하시면 쭉 조회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면 고용 상실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실 사유에 혹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접 근로자를 감원한 해고한 적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업 경영 사정에 의해서 해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 이렇게 하셔서 내시는 거고요. 자료집 참고하셔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제 저장을 따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하고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전문인력은 이미 공고가 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경상북도에도 이제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혹시나 잘 모르셨던 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은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기업, 기존에 근로자가 없는 기업,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 유지 조치, 그러니까 감원, 인건비 지원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근로자를 감원했던 적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죠. 지원 인원 숫자는 기본적으로 1명, 2명입니다. 예비사직 기업은 보통 1명이죠. 뭐 예외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비는 해당 사항이 잘 없고요.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뭐 근로자 50 이상 된다든지 고령자를 전문용어로 채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원 금액은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인데요. 200만 원, 25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인증 예비 구분, 공고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인증 예비 구분 없이 전문인력 기준에 따라서 200 또는 250만 원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도청에 확인한 내용이고요. 지원금은 인증과 예비 구분 없이 전문 인력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10%, 20%에서 최대 50%까지 자부담이 있는데요. 200만 원과 250만 원이 사실 근로자 급여가 아니고요. 기업에서 근로자 전문가로 채용해야 되면 보통 200만
말도 안 되죠. 300에서 한 400 이상 주셔야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겠죠. 300, 400도 요새는 적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 서울 쪽은 말도 안 되죠. 어, 이게 10년 전에 그 기준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려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200에서 250만 원은 일부 지원을 한다는 뜻이고 기업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그 이상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최소 자부담이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생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매년 재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하고요. 그래서 예비사직 기업은 2년, 인증사직 기업은 3년에서 총 5년. 일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이지만 1년 단위로 해서 재심사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고요. 200만 원과 250만 원 전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보통 경력이면 3년 정도면 200, 5년 이상이면 뭐 250만 원까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같이 있어야 됩니다.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해서 200만 원까지 되고요. 뭐 이제 누가 봐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자격증, 변호사, 세무사, 뭐 공인회계사, 뭐 기술사, 뭐 기능장 이런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되고요. 그다음 학력은 석사학위 이상, 250만 원은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 수료자까지 해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접수는 상시 접수기 때문에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신청 접수를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시군에 문의를 하셔서 예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채용할 전문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청해서 3개월 동안 인건비 채용 못하면 이게 약정 해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만한 전문력을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출 서류는 이제 뭐 신규 이제 뭐 같은 처음 인증 전문력 신청하는 경우는 뭐 신청서, 활용 계획서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교육이수 확인증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1년 이내에 들었던 재정 지원사 필수 과정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니까 그거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받은 기업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뭐 부정수급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다른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 한도입니다. 지원 내용 한도 최대 50명.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 수준입니다. 뭐 최저율 기준에서 최저임금 한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모두 다 이제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190이면 19만 2,82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요 금액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86,140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인증받은 기업이 인증 때부터 해서 최대 4년이고요. 뭐 지원 절차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시고 일단은 기업이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 15일까지 신청을 하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서서 이미 이제 참여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면서 이미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참여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 지원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이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는 기업이 인건비 지원이죠.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받는 기업이랄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많다라면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인건비 지원 받는 분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건비 지원이 아예 끝나고 나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해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근로자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그때도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어쨌든 상시 접수고요. 한번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4년간 지원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내셔서 받으시는 거고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재정 지원 사업 점검 및 관리 말씀드릴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검이죠.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군 고용센터가 점검을 나갑니다. 합동 점검을 나가는데 보통 1년에 2번 나갑니다. 불시 점검이고요. 그래서 진짜 예고 없이 찾아와서 서류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 근로자 노무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서류를 다 비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뭐 주의 조치, 경고 조치, 뭐 심하면 약정 해지까지 이렇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점검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은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일을 했다라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신청한 것까지도 포함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한 거를 말합니다. 이때 아예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록을 하는 것도 당연히 부정수급이지만 일을 하는 근로자가 하루 결근을 했다든지 지각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병원을 갔다든지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한 걸로 해서 신청을 해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원을 가야 된다 또는 뭐 집에 사정이 있다 하루만 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아예 출근한 걸로 그냥 서명하시고 이렇게 지원금 신청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명을 그렇게 해서 다른 근로자가 고발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부담에서 급여를 주실지언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으면 지원금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안 돼요.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휴가로 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게 안 되는데 지원금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거는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부정수급 사례는 근데 제일 많은 사례는 사실상 요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A 기업주가 운영하는 B 요양원의 업무를 하도록 근무 지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개인 사업장, 대표자의 개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대표자의 뭐 관련된 회사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대표자의 가족이 일하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좀 많다라는 거고 뭐 이것도 많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니까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그걸 다시 기업에서 회비로 받는다든지 뭐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출금 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단순 실수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거를 이렇게 뭐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줬고 그래서 지원금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게 실수가 있었다.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실수고 오류로 인정이 되면 그냥 반납하시면 돼요. 반환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만 제대로 관리 못한 데에 대해서 뭐 어떤 처벌이나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조치 기준입니다. 뭐 근로자를 뭐 해고했다든지 또는 뭐 이제 전문력이 관련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뭐 또는 뭐 급여를 다시 돌려받았다든지 임금이 체불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올려드린 그 오늘 교육 관련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 자료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부분들 사업 계획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이게 변경한 경우라는 게 말이 사실상 이제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일한다든지 뭐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점검 나왔을 때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확인해 봐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출장 나갔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오늘 휴가입니다. 뭐 출장 이렇게 되면 그 관련 서류나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한테 전화를 해봐요. 지금 어디시냐? 원래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승인을 꼭 받고 지원 어디서 일한 건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인건비 지원 받는 경우에 이런 규정들 아까 위반 사항 관련 규정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 해고하면 안 되고요. 뭐 다른 사업 하시면 다른 일 하시면 안 되고 기존 근로자 줄이시면 안 되고 매출액을 뭐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뭐 취약계층을 이제 근로자를 채용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절반 정도는 채용하셔야 돼요. 배정 인원에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전문인력 관련 기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업계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사업계열비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교육 자료집에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교육은 지금 딱 1시간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회가 목적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지금 공고가 7월 18일까지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신규 신청,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은 신규 신청하시고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계속 지원을 원하시면 재심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심사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저희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 혹시나 저희 채널 가입 안 돼 있으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이렇게 채널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아 모르겠다 우리는 찾아가고 싶다. 그럼 경북 경산 칠곡 이렇게 있습니다. 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 주시고 약속 잡으셔서 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 이 영상 저희 홈페이지 아니 저희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료집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지역과 소집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문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7월 18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꼭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